처음에는 아석 이름이 우석이었어요. 우자가 무슨 우자면 오른쪽 우자에다가 주석석이에요. 주석석. 주석이라는 말은 세근변에다가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지팡이 석자. 또 내지는 누가 어떤 물건을 선사한다, 선물하다 이게 사자 의미도 있어요. 오셨어요? 네, 오셨네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오른쪽 한자 말이니까 오른쪽 지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제 아버지께 지어준 건데, 그러니까 오른쪽 지팡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모세, 아론 이런 의미 속에서 아론을 상징해요. 그래서 능력, 또 지팡이 의미가 뭐겠어요? 뭔가 보호자하는 의미도 되겠죠. 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게 우연찮게 그 제주도에 갔다가 좀 표현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낚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코가 꼈다. 또 내지는 근데 그거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름이 안 좋대. 예. 이름이 안 좋아서 얘가 뭐가 어디가 아플 거래. 그러니까 뭐야? 기가 솔깃해져요. 근데 제가 또 왜 기가 솔깃해졌냐? 또 내지는 저는 뭐 하지만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누가 영향을 주겠어요? 그 이름을 바꾸지 않은 데는 엄마죠, 그죠? 엄마의 영향도 되지만 그럼 제가 기를 쓰고 반대하면은 이름을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죠. 하지만 제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의 말에 기가 솔깃했냐면은 그 당시 제가 파동을 한지 인체 파동 원리를 배우고 한참 그게 빠져 있을 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점, 상처, 흉터가 그 사람의 아픔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남들은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 눈에는 뭐라고요? 이름 때문에 그 아이의 건강 상태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눈에도 뭔가 보이니까 미래 아픔, 지금은 멀쩡해도 언젠가는 아플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혹자들은 어떻게 한다? 저 한의사가 상대의 아픔을 빌미로 약을 파는구나. 약 장사를 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도 뭐예요? 이게 보면 이름 개명시켜가지고 뭐 돈벌이로 악용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그럴까? 근데 내 입장이 돼서 보니까 뭐예요? 저는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상대한테 아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의 말에 진정성이 공감이 되는 거니까 그래 뭐 그렇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풍수를 얘기해요. 풍수를 따져요. 야 이게 이 집이 명당입니까 아닙니까? 그 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층이 요랄 층이에요 라는 의미 속에는 얼마나 재테크가 잘 돼요로도 하겠지만은 어디가 명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편한 세상에 살아요. 이 편한 세상 처음 살 때는 그 앞에 중학교도 안 들어오고 그 중학교만 들어왔을 때는 거기가 겨울 되면은 거의 라니아 연대기인가 뭐 그런 라니아 연대기 같은 아주 설경이 엄청 예뻤어요. 그러니까 명당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아파트가 딱 들어서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저는 집에 가면 바잠마 차림을 입고 다니는데 이제는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누가 내 거실을 쳐다본다. 저는 또 창문을 열어놓거나 커튼 안 치고 자는데 이제 커튼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그 자리가 뭐다? 명당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가 한 번의 자리가 명당이라고 해서 계속 명당이냐? 그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달라지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 명당이나 풍수의 기준이 뭐냐? 내 마음 상태예요. 내가 그 자리가 명당이라고 생각하면은 명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거기가 안 좋은 자리예요 라고 얘기해도 그 말이 뭐예요? 나한테 내 마음에 영향을 안 주면은 내 이름이든 내 자리가 명당이다. 제가 한의원 처음 했을 때요. 이 한의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햇빛이 드는 쪽이 저쪽이거든요. 도로 쪽이어서
환자분들을 배려해서 환자분들 치료실 쪽을 햇빛이 드는 쪽으로 하고, 저건 제일 안 좋은 쪽, 제일 음침한 쪽을, 저 특화 쪽이에요. 저기를 제가 원장실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거의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또 이렇게 사주나 이런 거 보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원장이 한의원의 중심 자리다. 여기에 누가 제일 오래 있냐? 환자가 제일 오래 있냐? 원장님이 제일 오래 있느냐? 그럼 원장이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또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또 동선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치료실이 1치료실하고 2치료실 두 개 있기 때문에 동선으로 봤을 때 어떻든 여기서 딱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 근데 원장실이 저 구석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뚫린 데도 아니고. 그럼 원장 얼굴 볼 수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제가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지도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가, 저는 목적이 뭐예요? 환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저 자리로 제일 안 좋은 자리로 갔지만은 그게 아닌 거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장 좋은 자리, 쾌락한 좀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환자한테도 뭐예요? 응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구나, 내가 건강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풍수라는 개념도 그런 거다. 단순히 그런 사주나 이런 걸 보는 분들의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도 없고, 적당히 참고해서죠. 내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 누가 뭘 하든 나는 이게 옳다라고 믿는다면은, 그 자리가 명당이다라고 믿는다면은 그 자리가 명당인 거예요. 내지는 그런 거에 휘둘린다라고 한다면은 적절히 또 그런 것들을 이름을 개명을 한다든지, 또는 이사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 예를 들면은 내가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탓을 하든 친구 탓을 하든 뭐 신랑 탓을 하든, 그런 의미 속에서는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환경을 바꾼다든지 뭔가 그런 계기,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또 좋게 생각하면요, 앞에 딱 그게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예요? 비바람을 막아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럴 일은 없지만은 고도가 낮아져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앞쪽에서 오는 아파트가 나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좋게 생각하면은 비바람을 막는 의미도 되고, 전망이 좋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쵸? 비바람을 다 막는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한쪽 면만,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좋으면은 또 나쁜 면도 있고,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 몸의 건강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름들을 안 바꿨을 거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내 몸의 건강 상태라든지 우리 아이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그런 이름을 바꾼 거고, 한데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들었으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몇 번을 들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번을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근데 뭐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했으니까 또 그다음 아까도 계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좋은 방향으로 또 나가는 거고, 하니까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공, 내 마음의 건강 상태를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따님은 보호자로 왔으니까 그래도 좀 더 저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지만은, 만약에 따님이 안 오셨다, 어머님만 딱 오셨다, 그런데 와서 약을 원장이 덜컥 지어준다, 뭘 했다 이러면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제대로 진맥했어? 또 내지는 정말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뭔가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보호자분이 같이 와서, 저는 그래서 진료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대기실에서 진료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둘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 속에는 증인이 있다. 또 내지는 5년, 10년, 20년 온 사람들이 있다. 또 내지는 저렇게 동영상을 찍는다는 의미 속에는 제가 제 거를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제가 당당하다, 숨길 게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식당에 가니까 불사자심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을 속이지 마라. 남의 마음을 속이기는 쉬워요. 하지만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건 어렵다고요. 그게 이제 성철 스님이 했던 그 본문이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양심, 이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필요한 거고, 또 저도 그런 관점에서 전에는 제가 하는 걸 모를 때는 한자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거에 대한 믿음, 자신감도 생기고. 어디 가요? 화장실. 슬리퍼 신고 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자신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당당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치료라는 게 단순히 침을 놓고 약을 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열심히 정성껏 약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일반인들이나 약을 드시는 분이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 상태가 되면은 그 효과만큼을 낼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나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또 제가 설명을 자꾸 하는 거고. 그래요.